자, 재밌는 거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인수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그 시민들 반응인데요. 제가 그저께 누가 링크를 줘가지고 윤석열 저 물러나면 안 되겠냐. 거기에 제가 하트를 하나 누르고 오긴 왔습니다만 사찰당할까 두렵긴 한데 여기서 지금 계속 내일의 대한민국을 기대합니다. 화이팅 하면서 보고 올리고 있는 김땡희 씨가 계시는데 궁금한 게요. 이분이 설마 김건희는 아니겠죠? 너무 김건희 씨 같은데. 아니 이 화면을 사실은 임진님이 올려주셔가지고 임그리님이 그래서 인수위원회 홈페이지 가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신기한 게 저게 지금 글이 1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수위 홈페이지에 지금 저런 글들이 2,4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진짜 1페이지 1번 글이에요. 근데 테스트 하느라 지금 똑같은 글이 한 4개 5개 올라가 있잖아요. 와. 저 테스트를 누가 했을까요? 누가 했을까요? 나 좀 환장하겠네. 김땡이 그 김땡이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댓글상에 김땡이님의 본래 이름을 좀 적어주세요. 아유, 설마 김땡희가 김건희일 리는 없는 거니까 뭐 너무 그렇게 뭐 명신명신하자. 좀 경교롭긴 하죠. 경교롭다 정말. 아니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저거 설마 김건희 씨겠어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김태희 씨는 좀 바빠서 이런 김태희? 걸 하지는 못한다. 김태희 좋다. 김태희 좋다. 참네. 아이고 저거 보고 웃겨가지고 뭐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지만 뭔가 공교롭잖아. 예를 들어서 김건희의 무슨 자기 기획사 홈페이지에 1번으로 윤땡열 올라와 있으면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1번으로 올린 걸. 아, 나 진짜 웃긴다 그거. 아, 저렇게 올라왔으면 지우고로 난 다시 시작할 것 같거든. 의심 안 받으려고. 아, 나 씨. 또 홈페이지를 만들 때는 그 업체에서 테스트를 하거든요. 홈페이지 제작 업체에서. 그러면 제작은 누가 했을까? 어느 기업이 돈을 받았을까? 이것도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했겠죠. 네, 왜 1번부터 7번이 김땡희일까? 그러니까 진짜 그러네. 김땡희. 여러분 김땡희 씨를 찾습니다. 김땡희 씨를 찾습니다. 참 경교롭게도 윤석열 홈페이지에 1번부터 7번까지 글은 왜 김땡희 씨가 썼을까요? 참. 아이고 웃자고 하는 이야기였고요. 윤석열 한 달 됐어요. 한 달. 벌써. 네. 윤석열 한 달 된 그 느낌은 정말 아직도 뭐 나라를 잃은 느낌 같은 건데. 근데 이게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지켜본 건 뭐야? 역주행? 그냥 역주행한 거예요, 역주행. 왜냐면은 문재인 정부인 걸 떠나서 국가가 해야 될 일들을 뭔가 이렇게 문재인 정부 더하기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빼기로 가면 그 역진이 되는 거예요. 물론 문재인 정부가 다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잘한 부분만큼도 승계하지 않고 계속 역주행하는 모습.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뭐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해지는 거예요. 정권에 상관없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가 한 건 안 해. 딱 그 방향성으로 갔거든요. 와, 한 달 정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 달밖에 안 지났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저희 윤석열을 보고 있으면 오징어 게임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아남는 사람만 살아남고 우리한테 진 사람은 너네는 다 죽은 사람이야. 또는 죽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고 사실 공정, 상식, 소통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런 거는 저는 1도 바라지 않습니다. 어차피 없다는 거 알기 때문에. 하지만 뭔가 해명을 할 때 자꾸 거짓으로 해명하는 거는 이건 정말 못 참겠어요. 그 지난번에도 얘기 나왔었지만 제주 4.3 추념식 때 늦어서 뭐 묵념도 하지 않고 지나간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그 도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느라 그랬다라고 했지만 제주도에 있는 기자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그 전날 내일 행사에 당선자께서 오시면 내빈들이 모두 나와서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전달이 됐고 그래서 그 국무총리나 다른 분들이 다 도착을 해 있는 상태에서 도착했으니까 나오세요 해가지고 나와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나를 좀
바라는 그 뭐라 하죠? 접대가 아니고 그 의전. 네, 의전을 바라는 이런 모습과 해명을 자꾸 거짓으로 하는 거. 이거 정말 못 봐주겠습니다. 뭐 맞아요. 진짜 입만 열면 거짓말이죠. 진짜 그거는 정말 역대급이었던 것 같아요. 묵념하 보이는데 걸어 들어오는 거. 아나모인이라고 하죠. 어. 근데 지금 인수위에서 하는 게 보면은 대선이 끝나지 않았다는 느낌을 준다는 게 사실인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미 선거가 끝나고 승패가 갈렸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다음에 또 나올까봐 미래 권력에 대한 것까지 다 밟아서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0.7% 이겨서 된 대통령이 전혀 국민의 화합 차원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맞아요. 않겠다는 진짜 거죠. 그게 없어서 그래서 지지율 안 오르는 것도 있거든. 우리들처럼 윤석열 인정 못하겠다는 사람도 있지만 이재명 후보를 찍었지만 어차피 당선된 사람이 정치 잘해주면 좋겠다라고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기대를 접게 만들었던 윤석열. 사실은 윤석열한테 지금 주어진 사실은 5년의 시간이 지난 한 달이 지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윤석열도 임기 말이 된다면 5년을 다 채운다는 가정하에 임기 말이 되면 당선자가 이 시간쯤 되면 당선자가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을 거 아니야. 사실 윤석열의 지간의 가장 피크점은 인수위 때라니까요. 막상 내가 정권을 딱 잡는 순간부터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방어적 자세가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윤석열의 시간은 지금 한 달이 지났다 이렇게도 한번 보실 수 있는 거고, 소통하겠다고 해놓고 광화문 간다고 했다는 말을 용산 간다고 바꿔가지고 소통하겠다고 해놓고 상당수 많은 국민들이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통을 명분으로 용산 집무실 간다면서 실제로 가지 말란 말은 안 듣는 그 존나 아이러니. 나는 그런 사람들 보고 있으면은 소통이라는 개념이 뭘까? 술 마시는 걸까? 폰팅하는 걸까? 소통이라는 개념이 뭘까? 나 가끔씩 생각을 하게 돼요. 소통이라는 건 뭐예요, 소통이?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정말 좋은 소통의 예가 그 지하철에서 휠체어 타고 출근하는 국회의원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게 정말 좋은 소통의 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소통이라는 거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저하고 마차님하고 여기 앉아서 이야기하는 걸 소통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대화라고 하지. 그러니까 결국 소통이라는 건 저는 서로 간의 관점을 이렇게 조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하철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장애인의 어려움에 대해서 장애인한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죠. 하지만 이야기로 듣는 거는 관점을 바꾸는데 한계가 있어요. 왜?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걸 직접 경험해보고 장애인들의 눈높이에서 현재의 시선을 바라보려는 노력. 저는 그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소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여 앉아가지고 기자들하고 뭐 이야기를 한다. 그거 자체가 소통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윤돌이는 그걸 소통이라고 저 생각하는 아직 거죠. 이야기 안 끝났는데. 계속 하세요. 이게 소통이 안 좋은 애입니다. 끝나셨나요? 잠깐만, 우리 방송 접자. 우리끼리도 소통이 안 되는데 방송 접자. 이게 앉아서 대화해서 뭐 치된 채 한다고 해서 이걸 소통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정말로 아픈 소리, 나를 지지하지 않는, 나와 관점이 다른,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그게 소통인데,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면 이거는 소통이 아니죠. 그래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캐릭터가 그런 거지. 아이고 우리 총장님, 아이고 우리 당선인님. 나 참 뭐 보니까 속살이 뽀야세요 같은 것 들으면 이게 어마어마한 소통이구나. 대신에 저쪽에서 뭐 도리도리 뭐 경 물러가라 하면은 저 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소통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협치. 윤석열은 선거 때 뱉었던 말들 중에 한 80%는 못 지킵니다. 협치하겠다라고 해놓고 결국엔 당에서 협치라는 게 당내에 협치도 있을 거 아니야. 홍준표파 뭐 유승민파 있을 텐데 이제 당은 내 거야. 뭐 요런 짓거리 또 하고 있는 거고. 어쨌든 입만 열면 거짓말인 상황. 저는 윤석열에 대해서는 기대를 뭐 크게 하지는 않습니다만, 자 그렇게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5월 10일 날부터 용산서 집무를 시작한다네. 얼마나 이삿짐을 빨리 빼면. 그래서 국방부 쫓아내고 기어이 용산에서 집무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놓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급박하게 국방부를 쫓아내면 안보에 공백이 없다고? 가능해? 그 말이?
지금 당장 북한에서 태양절을 준비하는 건지 5월 9일을 준비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핵실험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도대체 뭘로 우리나라가 안보를 보장받을 수가 있죠? 핵실험 할 때마다 벙커에 모여가지고 대책회의를 하는 게 그냥 모여서 농담 따먹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보를 수집하고 그 수집된 정보를 판독하고 해석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이 모든 것들 다 하는 장소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면서 그 비싼 시스템들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 시스템들이 집에서 여러분 사용하는 컴퓨터도 분해했다가 옆방 가서 설치하면요 문제 생겨요. 맞아요. 예, 그러면 그것도 세팅 다 다시 해야 되잖아요. 마우스 위치, 키보드 위치 하나까지 내 손에 안 익는 거 조정을 해야 되는데 수백억, 수천억, 비싸게는 조 단위의 돈을 들여가면서 만들어 놓은 이런 통신 장비라든지 내부 시스템을 청와대에서 국방부로 옮겨놓는다? 옮겨놨으니까 모든 것이 다 잘 작동할 것이다라는 거는 조직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어떤 조직이라든지 어떤 이렇게 시스템이 움직이는 게 정말 작은 변화 하나에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작용들이 생기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실 사람 몸이 어려운 게 그래서 그러거든요. 심장 가슴에 있는 거 다리에다 갖다 붙여놓으면 영양만 들어가면 잘 뛸 것 같아도 네. 그렇게 붙여놓으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 네. 거거든요. 생각지도 못했던. 방송하는 오늘부터 사무실 이사 중이거든요. 어제도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사 업체는 누가 어떻게 선정했을까? 이건 공개 입찰을 못해요. 보안 때문에. 지금 그 국방부 청사에 있던 장관실, 차관실, 국방정책실은 지금도 아니고요. 28일 날 한미연합훈련이 끝난 뒤에 짐 빼놨다가 합동참모본부 청사로 옮겨갑니다. 그 옆에 있는. 합동참모본부는 당분간 국방부와 같은 건물을 사용하다가 수방사가 있는 남태령으로 옮겨가요. 이게 국방 공백이 없다고? 28일 날 한미연합훈련이 끝난 뒤에 합동참모부 청사로 옮겨가는 거야. 지금 당장 국방부 장관실, 차관실, 국방정책실이 옆에 합동참모본부로 가는 게 아니고요. 짐을 컨테이너에다 빼놨다가 28일 이후에 거기다 집어넣는다는 거야. 왜냐면 거기서 자리를 빼야 될 거 아니야. 들어갈 자리 그만큼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국방 공백이 없다고? 진짜로 야전 텐트 치고 지금 국방 지휘하게 생겼는데? 그래 놓고 국방 공백 없대. 근데 이게 윤서방과 인수위만 국방 공백이 없다고 막 얘기를 하지 군사 전문가들이나 세계에서는 다 국방 공백이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들만 지금 어떠한 타당한 이유도 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러니까 맨날 젤렌스키랑 그 비교가 되는 이야기를 하고 이재명 후보가 젤렌스키 이야기했을 때 발끈하면서 언론까지 다 같이 막 윤석열 편을 들면서 그래서 6개월을 정치인이 그게 몰라서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게 지금 상황이 비슷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매년 올림픽 4년마다 하고 있고 SNS로 전 세계 사람들이 친구가 될 수 있어서 마치 우리는 1, 2차 대전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쟁에 대해서 몰라요. 그런데 윤석열 같이 군대도 안 갔다 오고 전쟁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선제 타격이니 뭐니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를 다 이렇게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 네. 국민들이 진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거죠. 나 갑자기 궁금해진 게 그럼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들은 어디서 근무를 해야 되나 싶어.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 장관 지금 쫓겨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별들이 모여있는 스타벅스에서 왜 일합니까? 나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네. 국방 공백이 전혀 없구만. 그런 그러네. 식으로 장용진을 채워주나? 어쩌고 지금. 정용진. 그리고 하나 더. 장용진. 그 한 달 동안 윤석열의 한 달은 그냥 먹방이었어요. 요즘에 트렌드인 건 또 알아가지고 어디 가서 맨날 먹방만 하고 있어. 이 사람들 가는 곳이 맛없는 곳일까요? 장소를 잡을 때 맛있는 곳만 잡을 거 아니야. 김치찌개도 맛집. 그리고 원래 그 삼각지역 뒤에 국방부 자리에 있는 데가 맛집이 정말 많거든요. 어. 그거 아는 거지. 그건 내가 알지. 왜냐면은 맛이 없는 곳은 장사를 할 수가 없는 동네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쪽 그 삼각지 용산 그쪽이 다 굉장히 맛집들이 많은데 거기만 있는 건 아니고 지금 뭐 통이동이나 이런 쪽에서 김치찌개 먹고 뭐 먹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매 끼니마다 보도가 되니까 우리가 알게 된 것. 일단 김건희는 밥을 안 해주는 거 맞고. 두 번째는
대통령 당선자라고 하는 자가 점심에 김치찌개 먹고 뭐 저녁에 뭐 먹고 가 그냥 그대로 요가 없이 그냥 표현되는 일종의 윤석열 먹방 식단표 만들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제일 불편한 건 그거죠. 사실 언론이라는 것도 국민들의 하나의 자산이거든요. 언론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이 언론들이 포탈에 어떤 식으로 이용되는가도 국민들의 재산이에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그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다음이 개인 기업이니까 다음 마음대로, 언론이 개인 기업이니까 그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기사가 혹은 정말 중요한 기사가 생산돼야 되는 시점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주목을 안 하고 김치찌개를 먹었니 돼지족발인가 아무튼 그걸 먹었니 이런 걸로 국민들의 알 권리가 소모되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필요한 것, 이 정권이 어떻게 나갈 것인지, 앞으로 뭘 할 것인지, 이 정권이 정말 소통을 잘할 것인지 못 할 것인지, 기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뭘 질문하고 있는지, 정말 국민들이 앞으로 5년을 준비하고 앞으로 5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그 시간에 김치찌개도 떼어버리고 있는 거 진짜 기자들 부끄러운 줄 알아요. 봐봐. 대식가 윤석열, 식사정치, 양념갈비 먹고 디저트는 민트초코. 꼬리곰탕부터 파스타까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증 맛집. 거길 또 따라다니는 애들이 생기고 뭐 이러다 보니까 본질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고 뭘 하느냐를 보도하는 그건 유튜브한테 맡겨 이 언론 새끼들아 진짜. 그럼 먹는 거 말고는 사실 쓸 게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게 진짜 중요한 거고 사실은 먹는 걸 써야 되는 시간에 윤석열이 질문을 했더니 답을 안 하더라. 윤석열이 질문을 못하게 하더라. 맞아요. 인수위가 뭘 했더니 뭘 어떻게 하더라라는 거를 써야 돼요. 그때 김치찌개 먹었다. 그 김치찌개 기자들 앉아가지고 같이 앉아서 김치찌개를 먹었다는 이걸 기사를 쓸 때 정말 중요한 현안 질문이라든지 앞으로에 관한 질문들 이것들은 모두 다 삭제돼 버렸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리고요.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는 윤 당선인 오늘도 점심 정치. 국힘 지도부와 육개장 냉면 갈비로 당당 해동. 대체 그러니까 저건 이거. 이전에 현안에는 질문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한 이후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안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째려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예. 알아서 기는 거예요. 왜 안 되니까 그러죠. 자 여기까지. 아무튼 아무런 이야기만 죄송하지만요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콘텐츠도 없고 방향성도 없고 미래 비전도 없이 그저 그렇게 하다가 보면 뭐 시간만 채우려고 하는 게 눈에 보이는. 윤석열은 변하지 않습니다. 윤석열이 바뀌어서 긍정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본인의 캐릭터 때문에. 그리고 윤석열한테 말 잘못 거냐면 짜증을 뭐 저처럼 낸다 그래서 남들이 말을 못 한다고. 자 어쨌든 그런 상황은 바뀔 수가 없다. 저는 일단 그렇게 봐요. 윤석열이 한 달이었습니다.